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오늘 우리 시장에도 가뭄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여기에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은요. 다음 달 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 장중에 또 들려오기도 했죠. 최근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이 가뭄 속에서 들려온 소식들이라 더욱더 반갑게 다가옵니다. 일부 정치적 이슈 해소, 물론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 아직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을 넘어서 그 다음을 또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실까요? 서울 전화 02786-1022-1023번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눔미디어 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질주를 하네요. 급반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모처럼 만에 보는 2000선 회복 국면.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 일단 최근 두 대세 급락장 속에서 무려 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들이 현재 52주 최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 종목들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오늘 오르고 있는 중국 상장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주들 보시게 되시면 전부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뭐 지수가 반등은 오고 있지만 아직도 뭐 매수 지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차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면서 그동안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했던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제 갭을 어느 정도 메울 거라고 보여지면서 뭐 실적주라든지 단기 테마주 그리고 뭐 증시 하락에 따른 수혜주 이 세 가지로 잘 비중 조절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꼭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적주, 단기 테마주 하나 뭐였죠? 이제 뭐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주죠. 예를 들면 샘표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오히려 증시 하락이 있어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김태혁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자, 현재 시장 흐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기성, 테마성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했던 그런 테마주들이 결국에는 바닥 구간에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이슈는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환율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환율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 완화 기대감이 이제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자체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다만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단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198원까지 많이 떨어진 추세이지만 1198원 자체가 상당히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지 않는 섹터 순환매 계속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대 낙폭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목별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턱 쏘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보시죠. 전화 문자 주고 계시고요. 기다리는 동안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사료 테마로 지난 6월, 7월에 급등한 바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네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여야가 조국 인사청문회의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부터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산업이 오늘 20% 넘는 급등으로 전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 테마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지교 시큐리티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 시대의 요구가 뭘까요? 바로 보안인데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메일, 문서, 모바일 보안 부문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이 보안 육성책을 또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전해지고 보안 관련주가 동반해서 강한 모습. 특히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여세형소 상승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접근 가능한 건지 잠시 뒤에 의견 챙겨볼게요. 세 번째는 핸드폰 부품주 오늘 시장을 끌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대가 펼쳐질까요? 내용 보시죠. 오는 6일에 드디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이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폴더블 폰 개발하고 있다라는 공식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도 임박했죠. 새로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지죠. 관련 주식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BH 등등의 종목들 7, 8%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인터플렉스와 같은 부품주도 동반해서 강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부품주 여러분 혹시 들고 계신가요?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려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김태격 전문가님. 자, 일단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관련주, 조국 이제 테마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슈가 터트리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유시민 테마주하고 이제 홍종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 보시게 되시면 확실하게 시장 자체 주도 테마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되면서 수급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받치게 되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정치 테마주들 흐름 자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0월 달 그때 폭락장 이후에 11월, 12월에 정치 테마주가 크게 부각돼서 올라갔던 흐름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이후에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확실한 시장 주도 테마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오히려 더 상승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테마주 자체가 특징적인 게 분명히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허구성 테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홍정 관련주가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홍정 관련 대표가 이제 이득을 보게 되면서 기업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거래량 자체가 계속 동반되면서 계속 매집한 흔적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 흐름 자체를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드디어 22%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전에 이 지금 현재 흐름 보시기보다는 과거의 흐름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4,300원대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4,300원대 이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3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4,300원대를 확실하게 또 돌파를 하려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4,3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해 준다면 이전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5,000원 부분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 쫓아가시면 이제 리스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혹시나 오늘 상한가를 못 올리고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이어진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4,000원대부터 2,600원대 사이에 박스권을 흐름 만들고 있기 때문에 3,900원대에서 이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늘 정치 테마주 다룰 때 이 말씀드리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적이나 어떤 펀더멘털에 근거한 움직임이 아니라 단지 기대감만으로 들썩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 전략 필요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환지교 시큐리티 들여다볼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일단 질환지구 시큐리티 이 종목군은 대표적인 보안 관련주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것은 일본이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보보호 시장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국내 보안 기업도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2016년 이후부터 올림픽 준비와 관련 정보 보안 제품 수요가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보안 업체들도 일본 수출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같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환지구 시큐리티는 지금 일본에서 질환지구 소프트 재팬에 속한 일본 법인회사인 제이시큐리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법인장이 일본 현지인이고 현지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한국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여라도 현재 지금 일본 무역 규제 여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은 보안 제품 수출에도 타격이 어느 정도 불가피는 하다고 보여지지만 보통 보안 장비는 이제 장기적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이 쉽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올 하반기 말이 돼봐야지 일본 무역 규제 타격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았을 때는 아직은 도쿄올림픽 관련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호재성이 상당히 더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면서 1차까지는 2,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기술적으로 현재 전체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 반영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향 추세로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야 이제 큰 수급이 들어온 상태를 보았을 때는 이제서야 큰 하락 끝에 상승 추세로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보안주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으로도 2,000원까지는 또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고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고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